네, 전동차가 고장이 나서 서 있게 되면 그대로 방치했을 때 더 많은 고장이 납니다. 보시게 되고. 그렇지만 전자적으로 움직이는 전동차는 수리가 만만치 않죠. 네, 안장 밑에 48V의 배터리를 가지고 기둥 모터와 또 유압 모터로 전진과 후진, 리프트를 움직일 때에 어마어마한 전류가 감지되면서 이와 같은 컨트롤러나 또는 이와 같이 ECU 고장이 나게 되면 일반 차량과 달리 전동차는 전자적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충전기 또한 안장 밑에 있는 48V 여러 개를 충전을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전력량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등치도 크고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한두 명이서는 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만큼 부피가 크면서 무겁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배터리로 기동되는 이와 같은 컨트롤러라든지 또는 ECU 이런 전자적 제어 장치가 고장이 나실 때 전화 주시게 되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초 같은 기본이 되는 간단한 충전기를 가지고 조그마한 부품 하나가 부품 소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장 원인은 전자제품의 고장 원인은 열에 의해서도 고장이 많이 나면서 또는 힘을 견디지 못해서 부하 때문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원인이 있는가 하면 또 전자적으로 깨끗한 전기가 들어가지 못해서 고장이 나는 그러한 원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자적인 맥류 또는 니플 충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가지 복잡한 회로를 가지고 하게 되면 산만하기 때문에 간단한 회로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잘 볼 수 있는 배터리 충전기입니다. 이러한 배터리는 카센터라든지 또는 오토바이, 농촌에서 경운기나 트랙터에 사용하는 납산 축전지에 많이 사용하는 충전기입니다. 충전이 안되는 출력 전압이 나오지 않는 고장인데 내부는 굉장히 단조롭거든요. 덮개 열려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커버를 열고 내부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단순한데 저런 류 고장나면 나도 고치겠는데 할 정도의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트랜스포머라고 그러죠. NMR 동선 구리선을 trực 감아서 N1분의 N2니까 V1분의 V2 해서 권선 대비 전압이 승합되거나 강압되는 그런 구조에 여기 전면에 저렇게 조그만 동그랗게 되어져 있는 저게 직류를 바꿔주는 다이오드인데 여기 저 다이오드 하나 거쳐서 빨간선 출력이 여기 부하로 가는 배터리 연결하는 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합니다. 반면 정세선 같은 경우는 전기를 충전하고 나머지 선이 돌아와서 피드백처럼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루핑이 도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와는 달리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런 정도 하나 집에서 고친다 그러면 집안에서 맥가이버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가장 쉽다 할까요? 편하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전자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같은 형식의 충전기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약간 좀 크죠. 그러니까 크게 하다면 용량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용량이라고 하면 배터리 암페어가 큰 것까지도 충전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겠죠. 여기는 좀 다른데 라고 봐준다 그러면 이 또한 많이 봐왔던 다이오드이거든요. 여기도 다이오드고요. 다이오드는 뒤집어 놨을 뿐이죠. 검정색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다 해서 뭐 차이 나는 건 아니고 똑같이 직류를 해주는 겁니다. 다리 3개든 2개든 선은 2가닥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하나는 들어가면 하나는 나올 때 들어간 것이 교류가 들어간다 할 때 나올 때는 직류가 돼서 바꿔 나오는 거 이런 단순 논리 이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카센터나 오토바이 센터 가시게 되면 이런 충전기는 쉽게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반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파 같은 경우는 브릿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풀브릿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24V 짜리 배터리를 충전할 것이냐, 또는 12V로 직렬 연결해서 24V를 충전할 것이냐, 아니면 밑에 스위치를 내렸을 때 12V 배터리를 충전할 것이냐, 이런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중성으로 되어 있고, 올리게 되면 24V, 내리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N1분의 N2 누르고로 V1분의 V2. 펜으로 잠깐 공식을 써보면은, 이 트랜스포머에 대한 공식은 이렇습니다. N1 분의 N2는 V1분의 V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권선비죠. N이란 경우는 회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권선수, 몇 회, 회전수, 감겨져 있는 거. 그 다음에 V는 전압. 여기는 출력 전압이 되겠네요. V1은 이제 입력. 입력 전압이고요. 여기는 출력 전압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만큼 건선이 감겨져 있고에 따라서 전압이 달라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N1이 계산해 좋게 100번 감고 N2가 10번을 감았다. 똑같은 전압이 어떻게 생성될까? 그럼 V의 전압을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계산해 좋게 100V다 했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출력이 10V 출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쨌든 같은 공식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죠. 단순하게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처럼 한다 그러면은 이쪽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 숫자와 요 숫자가 합친 것이, 곱한 것이 요 숫자와 요 숫자 같아야 되기 때문에 N1 회전수를 100번 감았다 했을 때에 출력을 10번을 감게 되면 10V가 나온다. 얘가 100V 기준에 했을 때 그리 되는 거고요. 여기에 올리겠다 전압을, 오히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에서 1000번을 감았다 하면은 이 숫자를 다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0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100V를 냈는데 출력이 1000V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얘가 100V를 냈기 때문에 여기는 회전수만큼 돌아서 나오니까 여기는 1000V다. 답은 1000이 돼야 되겠죠. 이런 건선비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런 트랜스포머입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출력 전압이 안 나왔다는 내부 코일 절연이 파괴됐겠죠. 에너멜 동선에. 이러한 경우는 이제 그래서 여기 고치기가 쉽죠. 쭉쭉쭉 선만 쭉 따라가서 선이 안 끊어졌던가 하고, 얘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래? 그 원리만 알면은 여기가 이렇게 해서 파형이 들어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나올 때는 일자로 나오는구나. 그것만 해서 안 나올 때는 이것만 가려준다 라고 생각하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쭉 전기는 돌아서 오는 것이니까. 여기도 내나 같습니다. 구조는. 자, 얘 같은 충전기 보시는 하나 더 예를 이렇게 챙겨 보았습니다. 비교하기가 좋죠. 그래도 뭐인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머릿속에 하나씩 남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그런 식의 컨셉을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지 않을까 이해를 해달라는 그런 뜻이겠네요. 자, 이번에는 좀 충전기를 좀 큰 걸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또 들이대는 약장사는 아니고
또 이것저것 갖다 놓고 뻥 까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러나 비교가 됐을 때 머릿속에 좀 더 많이 남지 않을까라고 네, 그런 네, 컨셉을 가지고 동영상 한번 접근해 보는 과정입니다. 이쪽에 이제 큰 것만 또 한번 설명을 드려 봐야 되겠죠. 여기는 스위치라든지 이런 게 전면에 거의 잘 없네요. 네, 배터리 차지, 충전 그래서 되어져 있고, 램프는 4개 표시가 되어 있고, 측면 설명서이겠죠. 그대로고, 여기 또 측면에 보면은 똑같은 게 배터리 차지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네, 전면에 표시된 거와 유사하게, 아니면 똑같을까요?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주의사항이라든지 네, 가지고 있는 특성 뭐 이런 거 설명됐겠죠.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 그럼 스위치는 뒤에 있겠죠. 뒤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고개를 살짝 뒤로. 예, 돌리기 힘들죠. 제가 좀 돌려보겠습니다. 모니터 거꾸로 돌리지 마시고. 여기 뒤에도 없네요. 예, 여기 그냥 꽂으면 나오는 도 됐네요. 이거는 자동인가요? 사양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네, 저기 출력을 보니까 네, 24V 출력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210A가 출력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210A면 엄청나게 큰 거죠. 1파이는 단상이라는 뜻이고요. 배터리 충전기는 네, 24V 210A 출력 단상이라는 것. 무슨 이야기죠? 암페 하면은 충전으로 배터리 연결되어 있는 게 조금 더 가늘게 좀 보이는 게 같아요. 바싹 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보시던 충전기와 달리 이 내부 충전기 또 한번 봐야 되겠죠. 개원액 덮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 뚜껑도 무겁네요. 덮개도 하나 달렸고. 엄청 큰데? 몰라? 뭐 이렇게 부품이 덕지덕지? 호호, 이거 장비나 똑같으네. 이야, 뭐가 이렇게 덕지덕지 달라붙고 있고, 반도체 부품들이 이렇게 컨트롤러 보드에 쭉 있고. 트랜스가 굉장히 듬직한데요. 네, 트랜스포머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고장나면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쪽에 아까 측면에 있던 거 있죠, 이건데 전면에 있던 거 같습니다. 이 배터리 충전기의 운영하는 개요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또한 사용법과 수리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운영의 묘가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얘가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가느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단순 논리처럼 되어져 있는 이런 거는 보니까 한눈에 딱 들어오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좀 하기가 벅차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트랜스만 단순하게 있으면은 지금 여기 있는 트랜스를 연상해 봤을 때에 저쯤이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또 이렇게 조그마한 트랜스가 또 있어요. 측면에 벽에 또 하나 달라붙어 있어, 트랜스. 그래서 이 트랜스가 내부 전원을 해서 이쪽 컨트롤러의 전기를 좀 사용을 하고, 네, 그래서 이쪽 컨트롤러가 여기 스위칭을 또 해주는, 네, 그래서 팬 쿨러 가운데가 팬이 크게 한가 달려져 있죠. 이 팬, 네, 열을 좀 식혀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구조인데요. 충전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고급형 배터리,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납산 충전 축전지, 자동차에 특히 많이 들어가 있는 배터리 충전할 때 보통 내부에 재질이 납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납에 비중계를 측정을 해보면 황산이 몇 퍼센트 섞여져 있느냐, 모자랄 때는 또 황산을 섞는다든지, 액이 모자란다 느꼈을 때는 그냥
증류수만 이렇게 넣는 그런 보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납산 축전지가 아니라 니켈이요, 리티튬이온 용량 자체가 똑같아 하더라도 시간을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담아놓는 용기가 다른 재질로 되어져 있는 리튬이온 이런 배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리튬 카드뮴 이런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충전할 때에도 저기와 같은 어떤 그 반파 원리로 충전하는 것보다는 여기 풀브릿지로 되어져 있는 깨끗한 전기를 공급을 해서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그만큼 나오는 경우도 천천히 나오면서 용량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드릴 같은 경우도 그 한번 충전하게 되면은 잠시 충전한 거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 이런 리튬이온 이런 배터리겠죠. 그런 배터리 충전을 하면 이와 같은 컨트롤러가 있는 대장인데, 여기가 이제 청소기라든지 이런 충전기, 청소기 같은 경우 사용할 때도 그렇습니다. 청소는 해야 되겠고, 또 공업사에서 공사를 해야 되겠고, 그런데 충전 드릴이 떨어진다. 그러면 또 충전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구를 또는 청소기 이와 같은 장비들을 산업 현장에서 돌려야 되는데 급속 충전을 85%까지 바로 하는 거예요. 얘가 85%까지. 여기 보이시죠? 85%까지 급속 충전하게 해서 일단 바로 사용을 하든지, 그리고 15%는 여유있게 천천히 충전하는 방식으로 내부 컨트롤러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작 원리, 동작 개요, 운영의 묘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지만이 이 제품의 성능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며 수리 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게 아니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이겁니다. 이건 측정을 해보면 출력이 안 나오는데요. 다이오드가 고장이 났습니다. 다이오드라면 여기 이렇게 되어져 있는 다이오드인데요. 이 다이오드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 케이스 샤시 자체가 방열판으로 되어 있는 게 그라운드 접지로 되어 있는 청색이고요. 청색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출력이 플러스로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기가 교류로 들어가는데 쪽에서 이쪽에 건너뛰어지를 못하고 직렬로 나오지 못하는 단순한 이 고장입니다. 이게 몇 암페어인지 여기에도 용량이 있으니까 이런 게 없을 때는 또 대치품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이오드 종류가 이렇게 뭐 발광 다이오드라든지 같은 식으로 생겼다 손 치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는 스위칭 다이오드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38V 제너 다이오드네요. 이게 그래서 유리관에 잘 표기 안 돼서 관리를 따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예전에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용량은 작지만 이건 보통 브릿지 다이오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회로상에서 표기되어 있는 거가 그대로 이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수평기 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나 어떻게 형식을 가지고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새가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는 다이오드 두 개를 하나로 합쳐진 것이며 이게 그리고 많이 봐온 게 이렇게 막대처럼 되어져 있는 다이오드. 지금은 얘와 같은 용도가 특히 많이 쓰이는데요. 이러한 그 다이오드가 없을 때에는 또 이와 같은 앰프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다이오드 이것도 브릿지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다이오드 4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나 다이오드가 4개씩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용량이 작으니까 저런 경우는 안 되고 이것도 하나에 한 5A 정도 그러니까
용량이 작습니다. 저런 경우는 보통 암페어가 20, 25A, 35A 정도 크기로 줌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암페어가 지금 25A짜리 앰프 출력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25A 35A짜리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다이오드, 이런 브릿지 다이오드, 이런 거 다이오드 암페어가 용량이 큰 거니까 이러한 경우를 대치품으로 사용을 해서 저기에 잘 부착을 하고 열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면은 대치품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스위칭이나 또는 제너 다이오드다 라고 했을 때 용도가 다른 반면에 물론 저쪽에도 이와 같이 정류 다이오드나 또는 스위칭 다이오드 또는 고속 검출 다이오드, 검파 다이오드 다 다르긴 한데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교류를 바꿔주는 표현을 다시 하겠습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혼동이 되니까 이거를 설명을 다시 조금 더 원선을 좀 보충 설명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간략하게. 설명 중에 발음이 약간 좀 어폐가 있어서 서면을 한번 드려봅니다. 교류를 하게 되면은 파형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여기에서 다이오드를 통과하게 되면은 방향을 이렇게 그렸을 때 다이오드를 통과하게 되면은 여기에 그 양만큼 여기서 양만큼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바뀌는 거, 이 다이오드를 거치고 나서는 일직선으로 바뀌어서 나가는 거, 이게 교류고요. 교류를 A시라 그러죠. 직류를 D시라 그랬습니다. 이건 다이오드인데요. 이 다이오드가 하는 역할이 교류가 지나가게 되면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런 펄스가 지나가게 되면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제가 설명하는 중에 약간 혼동, 오차가 있을 수 있어서 그림을 한번 부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부품의 응용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그 기초 같은 기본이 제가 말하는 내공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내공이 잘 다져지듯이 하게 되면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임기응변식으로 똑같은 효율을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경우 이번 컨셉인데요. 좀 웅장했죠? 아니면 장황했나요? 좀 거창했습니까? 좀 이것저것 들이대서 처음에는 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거 고장났으니까 이 암페어에 해당되는 용량에 해당되는 거 이거 하나 가르치면 된다라는 것이 이번에 컨셉이었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도 똑같은 기능, 똑같은 성능을 발휘해주는 모양새는 달라도 그런 거를 꽂아주면 된다라는 것이 이번에 컨셉이었던 것이죠. 간단합니다. 그러면 저 다리는 2개인데 이렇게 다리는 2개인데 여기는 4개니까 이건 어떻게 연결하냐 라고 하는 경우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기회에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따라다니다 보면은 내 것이 되죠. 가랑비에 어쩌낸다고 하나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네, 이런 그 다이오드 하나 가지고도 좋은 커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당 5A 정도 되니까 4개를 합치면 20A. 이거를 어떻게 연결에 따라서 다른데 그게 가능하죠. 또 안에서 구조를 막 이렇게 해봐야 되지만 왜냐면 직렬이 또 돼 있으니까 그래도 10A밖에 안 되는구나. 또 얼추 브릿지를 생각해보면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다이오드는 하나에 그 3A, 5A 그러긴 하는데요. 이게 3A짜리다 라고 봤을 때 이거를 10개를 병렬 연결하게 되면 30A니까 이거를 10개를 이쪽 캐소드, 그 다음에 마커 없는 에노드
10개를 병렬로 쭉 연결을 해서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에 10A짜리예요. 용도가 좀 다른 용도로 쓰는 건데 좀 고압용에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암페어 자체도 10A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에 10A니까 이거 3개면 30A, 2개면 20A. 저 10개 묶어서 작업하느니 시간 들이고 또 원가도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거 2~3개로 이걸 커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당장 필요한데 택배가 내려올 때까지 또는 그대로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시트의 정확한 보면 이제 건파가 다른데 그러한 건 세부적인 것은 또 다른 심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어떤 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만 기능상에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효율을 똑같이 낸다. 이게 숫자상으로 원면하게 비교하지 않은 상태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 이게 대치품으로 사용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거 다리 3개짜리를 설명을 안 하냐고요? 누군가 좀 물어봐 주기를 좀 바라는 사람이 있었겠죠. 이건 쇼트키 다이오드인데 다이오드 특성이 틀려요. 쇼트키 다이오드는 건파 자체가 저압용으로 되어져 있는 거고요. FR 고스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고압용이고 UF 울트라 패스트 리커버리 같은 경우는 급속환원. 그러니까는 0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바로 떨어지는 0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가 올라간 만큼 해서 다시 0으로 환원이 빠르게 되는 그런 UF가 있는가 하면은 아까 저기 불 들어오는 발광 다이오드 있죠. 뭐 그런 것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입력 전압이 들어가서 나오는 출력 전압이 감쇄되는 우리 저 모터의 감속기처럼 그렇게 전압이 다운, 드롭 떨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용도에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달아서 안 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저 전압이 저압이기 때문에 근데 저기 고속 파형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60H이기 때문에 60H에서 가장 무난하게 일할 수 있는 일반 다이오드 우리가 보통 흔하게 정류 다이오드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정류 다이오드라는 그 개념은 여기에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정류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류인데 그 다이오드를 꼭 정류나 다른 용도로 쓰긴 쓰는데 다만 가장 많이 흔하게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흔하게 제일 처음에 접하고 공부 입문할 때 정류 과정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다이오드를 보통 정류 다이오드다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냥 정류용이다 용도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저는 저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기에 이게 좀 똑같은 것이 없다라고 판단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저는 이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저걸 빼내고 나사를 조이게 되면은 이 자체가 방열 효과가 있어서 그죠? 열을 식혀주는 분산 효과가 있어서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달고 결선도만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준다고 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이오드의 응용력, 다이오드의 활용. 오늘은 다이오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조금 충전기를 설명한 거야. 뭐 설명한 거야? 뭐 그런다기보다도 다이오드에 설명했다. 간단한데 좀 장황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먹방도 먹다 보면은 뭐 고춧가루만 먹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고춧가루에다가 무엇을 탑니까? 아구 찜할 때는 또 아구를 타게 되죠. 김치를 담글 때는 어떻습니까? 배추를 타게 됩니다. 고춧가루에다가. 그렇듯이 어느 무게를 두고 설명을 드리냐에 따라서 조금 방향성을 주제 설명을 그런 식으로 잡아봤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다 연결을 했거든요. 아까 전투가다락제를 브릿지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거 현재 여기 흑색이 그라운드죠. 그 다음에 청색이 나오는 입구입니다. 암페어메타
암페어메타를 직렬로 해서 거쳐서 이 케이스 자체에 걸쳐져 있는, 올려져 있는 이게 방열판이 에노드 선을 따라서 쭉 가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내부죠. 이제 내부에서 이렇게 다이오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적색선으로 있는 플러스에서 이렇게 해서 어디로 나온다고요? 케이블로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충전하고 다시 해주던 게 배터리 충전한 게 다시 나머지 선이 하나 더 와야 되잖아요. 청색으로 해서 와서 여기 흑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 루핑이 도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로 결선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전압이 직접 나오는지를 봐봅니다. 스위치를 껐다가 키면 불이 들어오죠. 그 상태에서 암페어메타는 현재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기가 안 움직이는 경우는 부하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연결을 하면 이게 이제 몇 암페어 걸린다 표시되는 거죠. 자, 그러면 스코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찍었을 때에 여기가 이렇게 나오죠. 원래는 직류로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좀 모양새가 많이 좀 빠졌죠. 그러니까 직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직류가 완벽하게 안 만들었던데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나오는 파형은 교류, 여가 그죠? 에노드 이 자리 여기서 쭉 건너와서 암페어메타 건너서 나온 자리 여기잖아요. 자, 여기를 찍어 보시면 이렇게 이 자리를 찍어 보시면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20Hz의 파형에 해당되는 저런 것이 있거든요. 저 가운데를 딱 잘라서 밑에 부분을 트리거처럼 제거를 하고 위에 부분만 어떻게 다이오드를 거치게 되면 이 다이오드를 거쳐서 여기 플러스에다가 지침봉을 대고 여기를 찍게 되면은 여기에 밑에 아까 밑에 거 잘라내고 위에 거만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반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절파, 반파다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사인파처럼 저 반대를 뒤집어서 똑같이 한다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디? 바로 이 자리 것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마이너스 자리, 그러니까 그라운드 제로 밑으로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플러스 것만 검출해 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완전한 직류예요.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보통 반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이 반파에다가 어떻게 콘덴서를 하나라도 달게 되면은 저 반파가 굉장히 완만하게 직렬로 딱 해서 일직선처럼 보이게 되죠. 그걸 우리가 맥류를 잡아준다 또는 니프를 잡아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충방전에 있어서 콘덴서를 하나 달아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 파형이 반대되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꾸 케이스에 다니까 좀 이상하나요? 여기에 여기 보면 적색선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로 표현하는데 여기를 대나 같은 거죠. 여기를 대서 하게 되면 저렇게 저런 파형이 나오는 거에다가 네, 여기에서는 지금 부품 다이오드에서는 출력 부분이 여기 제가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이 자리잖아요. 여기를 찍게 되면 출력 파형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예. 이제 이해가 잘 되셨죠? 간단합니다. 이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콘덴서라 이렇게 부르죠. 정식 명칭은 캐패시터. 네,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부릅니다. 캐패시터라고.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경우는 이게 35V에 470 마이크로페럿입니다. 35V에 전압을 이야기하는 거고 용량은 470 마이크로페럿. 단위가 마이크로페럿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를 이 콘덴서를 이쪽에다가 하나 달아주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마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붙일 때 이렇게 붙이는데 바풀로 붙이면 안 되죠. 납땜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강력한 순간 절제도 안 돼요. 윈두개 하나 갖다가 납땜을 하셔야 됩니다. 네, 물론 딱풀도 안 되죠. 딱풀도 제가 납땜해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캐패시터를 하나 달았습니다. 네, 물통을 위에다 하나 세우는 것 같죠. 그렇게 연상을 해 보시면 지나가다가 물이 떨어지면 저기서 한 방울 한 번씩 보충해 준다 그런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척성, 그런 발상 자체를 해보시면은 동영상을 보고 파형을 봤을 때의 이해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아까 이 자리 있죠, 이거 이 자리 찍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이 끝쪽에 찍었을 때의 파형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거 사인파 이렇게 양파처럼 해서 쭉 이어서 위아래 계속 나왔죠. 이게 그러죠? 기억나죠?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화를 안 준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라운드는 공통선으로 이렇게 접지 물리듯이 다 물려놨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 어떻게? 네, 사인파 위로 아래로 계속 줄넘기처럼 옛날에 국문학교, 요즘에 초등학교 다닐 때 고무줄치기 하듯이 그런 파도가 쭉 물결치듯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자리, 여기 빨간 선이라고 우리가 보통 플러스라고 표현하는 이 자리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 자리, 이거 자리. 콘덴서의 플러스 캐패시터, 출력 부분의 캐스오드 자리죠. 플러스 자리, 이 자리 한번 찍어봤어요. 자, 이 자리 찍어보니까 쫙 펴졌네요. 그렇죠. 이 자리 쫙 펴졌습니다. 아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묘똥처럼 생겨져 있는 묘지처럼 하나 여기에 찍었을 때에 이렇게 나와 있는 밑에는 트리가 싹 잘려내고 위에 것만 파형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되면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 콘덴서나 하는 역할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저렇게 바꿀 수 있을까? 깨끗하네 증류가. 저거 470이라 그랬지. 이게 24V 그러니까 그 정도는 냈을 것이다. 이런 정도 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는 몇입니까? 3300이네요. 35V에 3300이니까 이런 걸 날아든다 그러면 더 좋아지겠지. 물통이 저 출력에서 그래서 세게 당긴다 하더라도 이 모질한 거를 이 큰 거 같은 거 달아주면은 바로바로 채워주겠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래서 적절한 용량을 넣어 주시는 게, 적절하다는 거는 애매모호할 수 있겠지만 여기 시스템에 해당되어져 있는 용량 규격에 맞게끔 적절한 거를 넣어 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출력에 부하를 연결했을 때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되게 잘 나온다는 거죠. 콘덴서의 역할, 다이오드의 역할, 참 조화롭네요. 저거. 네,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또 얘기하다 보면은 설명이 또 3000%로 빠졌다가 장황하기 시작해서 또 컨셉하고 헷갈리게 되는, 컨셉과 어긋나게 혼동되는 고민과 번민과 갈등을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덴서를 떼고 원래대로 측정을 해보면 다시 연상을 한번 해봅시다. 저 파형 보이시죠? 아까 이런 파형. 그러니까 이런 파형을 가지고 이 납산 배터리 축전지, 아까 같은 파형을 넣어줄 때는 좋을 텐데, 이런 배터리의 종류가 아닌 여기 더 걸어놨는데 이런 거 네, 매지 말듯이 이게 걸어놨습니다. 다른 용도로 제가 쓰기 때문에 충전해서 이런 이 파형이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라든지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하는 그러니까 스쿠터, 전기자전거, 청소기, 이 고급형 이 배터리 제품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 또 공구 이런 거, 충전 드릴, 충전 드라이버 이런 걸로 이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파형으로 충전한다 하면은 이거 수명 금방 단축시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비교해 드렸죠. 콘덴서 하나가 파형 자체를 얼마나 달리게 해준다는 경우를 많이 느끼셨지 않습니까? 용도에 맞게끔 충전하셔야지. 스쿠터라든지 전기 자전거, 또 배터리 사용하는 충전 드릴, 충전 드라이버, 청소기 이런 제품들 이런 파형으로 충전하시게 되면은 배터리 수명 오래가지 못합니다. 용도에 맞게끔 잘 사용하시면 전기도
전자도 기초가 트지만 좀 알아놓으면은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수명도 같이 더불어서 청명 깨끗한 전기를 내면서 충전기도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시원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걸로 오게 되면은 이런 반응이 오게 되면은 아이고 참 스트레스 받네, 짜증나네. 근데 기계에서도 그래요. 그러면서 오래 못 간답니다. 오래 못 버텨요. 끝으로 끝을 몇 번 하는 거 모르겠네요. 끝으로 여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것도 하나 더, 여기 그 적색으로 되어 있는 플러스, 여기에 캐패시티에 띠가 없는 플러스 여기를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띠가 있는 부분이 그라운드, 마이너스라고 부르는데, 그 그라운드를 여기 공통성이 있듯이 이 내부에서는 여기 이 선에다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복 살짝 벗겨서. 저기 같은 경우는 12V냐 24V냐 또는 오토바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9V짜리도 있는데, 9V냐에 따라서 이게 12, 24 셀렉터를 강으로 하냐 약으로 하냐 그런 거 관계되는데, 어쨌든 시작점은 0점이기 때문에 0점 있는 부분에다가 이거를 달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달게 되면 이 파형이 그대로 건너뛰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거기는 이렇게 콘덴서를 직접 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파형이 그대로 건너뛰기 때문에 출력이 그대로 나와요. 저 사인판. 그렇죠? 위험합니다. 접지 잘 잡아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마칠게요.